1번 X. 1번 X. 2번 5. 2번에 5. 3번 5. X. 오케이, 3번 X. XOX 맞죠 지금까지? 4번 뭐야? 4번. 5. 5요. 4번에 5. 5번은 5요. 5번에 5. 6번 5. 5요. 5. 7번 5. 5. 8번 X. X. 9번 5. 5. 10번 X요. X. 아, 한 개 틀렸어. 아무것도 안 틀렸어. 난 다 맞았어. 11번에 뭐야? 5요. 5? 5요. 11번에 5. 12번은 X요. 12번에 X. X요. 13번 5. 5요. 13번에 5야? 네. 13번에 X. 오 맞았다. 아 13번에? 아 13번에 X인데. 14번 뭐야? 5. 5요. 14번에 5. 15번 뭐라고 썼어? 저는 다르더라도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거. 다르더라도 인정해주고 좋아해준다. 네. 서로 다른 존재여도 아. 애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태윤이는? 존중과 배려. 윤호는? 존중과 배려. 주원이가 지원이가 똑같았어. 넌 뭐라 썼어? 소문가 아니 그 대신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다른 존재를 나? 사랑한다고? 근데 너희가 쓴 거 다 맞아. 다 그런 얘기 들어가면 돼.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서 들어가면 돼. 16번 있는데. 16번 뭐야? 16번. 5번 아니에요? 16번에 5번이요. 그치. 야. 그거 나왔는데 마파람의 개는 감추듯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이거 개 눈 있지? 꽃게. 갑자기. 꽃게 눈 이렇게 쳐본 적 있어? 아니요. 아 맞아요. 쳐본 적 있어요. 달팽이 눈은 쳐본 적 갑자기 있어? 쏙 들어간 거. 달팽이랑 개랑 그 눈이 톡 치면 이렇게 쏙 들어간단 말이야. 그만큼 빠르다는 거야. 마파람의 개는 감추. 와. 아 불쌍해. 왜 불쌍해? 눈 찔러. 쉽지 않잖아. 17번 뭐야? 17번. 7번에 저는 3번이요. 이거 아니야. 3번이요. 3번? 네 3번. 사랑의 불시착. 3번. 3번. 사랑의 미친 너 봤냐? 그게 뭐야? 재밌어 그거. 아 그럼. 그거 북한. 18번에 뭐더라? 4번이요. 4번. 18번에 4번. 아 찍었는데 까. 19번은 2번. 1번이요. 1번. 2번이 1번이. 1번이요. 1번 1번. 아니에요? 1번. 왜 3점을 쓰지? 20번에 뭐야? 20번. 2번이요. 2번. 2번? 네. 2번. 아 순서 씨 바뀌었어. 19번이랑 20번. 자, 그 다음에 틀린 거한 개도 없어. 칼럼 다양성 사회 갈 길이 멀다라는 칼럼 읽을 거야. 그냥 이거 응. 다 해야 돼 오늘. 그냥 연필 갖고 와도.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 지금 제목처럼 다양성 사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여기 보면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선생님 윤범이랑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럼 네가 앞으로 와. 잘 바꿔 그러면. 문단은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쏠림은 위험을 부른다. 균형을 잃어서 나래. 쏠림을 위험을 부른다는 건 원인이고 뒤에 균형을 잃어서는 결과가 되는 거야. 쏠림은 위험을 불러서 균형을 잃는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너희 그냥 길 가다 보면은 그냥 그 돌로 됐는데 이렇게 쭉 일자로 돼 있는 데 있지. 그 도로 옆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본 적 있어? 어디? 잠시만요. 어떻게?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돌로 된 데 있잖아. 여기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지. 스파르타 아니죠? 아, 저 알아요. 아니면은 외줄 타기 하는 거 본 적 있어? 잠시만 그 도로. 도로 바로 옆에. 너 알 것 같아. 아무튼 그럼 외줄 타기 있잖아. 대리석으로 돼 있는 거. 외줄 타기 같은 거 보면은 줄이 이렇게 있잖아. 줄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지. 외줄 타기 보면. 근데 여기는 되게 얇잖아 줄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쏠리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왜 쏠려? 균형을 잃어서. 이해가 안 가. 뭔 소리야?
봐봐. 쏠림은 위험을 부른대.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쏠리면은 위험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쏠리는 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뭐 몸이 이렇게 쏠리고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일단 보면은 뭐 아니면 도, 전부 아니면 전무, 최선 아니면 최악. 이 모두가 극단의 쏠림이자 양극화래. 여기 위에처럼 이것도 다 쏠림이에요. 뭐 아니면 도. 독에 걸륜도 있잖아. 아니, 독에 걸륜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왜 뭐 아니면 도고, 그리고 전부 아니면 전무, 뭐 중간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최선 아니면 최악. 꼭 항상 사람이 최선으로 행동해야 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최악으로 벌어져? 아니 그 중간도 어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아, 뭐 아니면 도 이렇게.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인생이 뭐 아니면 뭐라는 말 많이 쓰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야, 그런 그거 생각에 대해서 지금 다양성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이런 글이야. 글이 보면 생각이 치우치면 편견이 된대. 생각이 치우치면 편견이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거야. 뭔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봤어. 근데 딱 처음에 그 사람 보자마자 아, 저 사람 되게 못생겼네. 성격도 나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TV를 쳐다보면서 말해요. 아니야, 그냥 중간 보이겠어. 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못생겼으니까 성격도 나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생각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야. 편견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행동이 쏠리면 편향적이 된대. 편향적 옆에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거든. 그래서 한 가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만약에 자기가 길을 가다가 돌불이 이렇게 딱 걸렸어. 딱 걸렸을 때 부정적으로, 물론 돌불에 걸리면 아프겠지. 안 좋은 일이고. 근데 거기서 아,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응? 걸려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그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그 행동도 쏠린다는 게 생각이 치우친다는 것만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로를 탓하며 인정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대화도 타협도 하지 않을 수 있대.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화를 부를 수 있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되면이 어떤 거야? 뭐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대?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편향적? 보면 이거 앞에 말하는 거 다 해당돼. 이렇게 되면도 어떻게 보면 지시어거든? 이렇게 된다는 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행동을 하면은 서로 탓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뭐 개인이나 사회 물론 국가적으로 큰 화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시 쓰기 너무 어려워서 쓴 거 아니에요? 뭐 저 이렇게 좀. 그치. 왜냐면 이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밑에 또 쓰면은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게 글이 더 길어지겠지? 너의 긴 글 읽고 싶어? 네? 긴 글을 읽고 싶어? 짧은 글을 읽고 싶어? 근데 긴 글이 좀 더 이해가 돼. 긴 글 이해가 잘 아니, 된다. 반복되는 긴 글은 좀 안 좋은. 그치, 반복되는 긴 글 안 좋지. 근데 그냥 긴 글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냥 긴 글은 꼭 필요한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긴 글이 된 건데 이런 거는 굳이 길게 안 쓸 수 있는데 짧게 써주려고 이렇게 대말 쓴 거잖아. 그래서 지시어가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우선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대.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얘기했던 그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래야 다양성이 수용되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대.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다양성이 간과된대. 간과된다가 그때 뭐였지? 간과된다. 저번 주에 했는데 간과된다. 간과된다는 무시하고 지나치는 거야. 무시하고 지나치는 걸 간과된다. 간과하다라고 하거든. 간과된다라고 여기서 썼어. 그리고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대표적이래. 다르다랑 틀리다랑 똑같은 말이야? 아니지. 그런 것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인데도 틀리다는 말을 종종 쓴대.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언어 습관의 오류래. 이분법적인 사고는 두 가지 결과만 생각하는 거야.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두 가지 결과만 생각하는 게 뭐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뭐 있을까? 뭐 아니면 또 그런 거. 딱 두 가지 결과만 놓고 보는 거야. 그 중간도 있고 뭐 좀 더 좋은 쪽에 치우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나쁜 쪽으로 생각이 치우칠 수도 있고 어쨌든 딱 뭐 아니면 도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근데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두 가지 결과만 생각한다는 거지.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래서 언어 표현에도 정확함이 필요한 이유래. 그래서 따뜻한 말과 너그러운 관용을 통해서 다양성이 싹트고 뿌리 내릴 수도 있대. 말할 때도 생각이나 행동에도 쏠림과 치우침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되고 쏠림 없는 어울림이 다양성이래. 세 번째 보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다양성이 능력보다 중요하대. 개개인의 능력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치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스콧 페이지의 말이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연령, 인종, 성별, 지역, 성적 취향 등을 주요 요소로 꼽는데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양성은 창의성이랑 혁신의 원천이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봐도 다양성의 가치랑 중요성이 드러난대.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한 밑에 사례가 있어. 한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해당 기업 여성 임원수랑 직원의 다양성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대. 밑에 보면 국제통화기금도 해당 국가의 이민 유입이 1% 늘어나면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이 2%가량 높아진다. 그리고 여성 경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워킹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대. 그래서 여기서 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걸 보냐면 이민 유입자에 대한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이 좋지는 않잖아. 이민 유입자나 아니면 여성, 뭐 흑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지방에 사는 사람들. 요즘도 그래요? 응? 요즘도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 아직도 유럽 가면은 인종차별하고 미국 가도 인종차별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거의 여성의 인권이 없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그 중동 지역 이런 데 가면은 여성의 인권이 없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식이 바뀐 지는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어. 뭐 여자라서 안 된다 이런 말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자 군인이 여자분이시면은 뭐라 그래 우리가? 여군. 여군. 근데 남군이란 말은 안 쓰지. 그러니까요. 군인의 남자 여자 구분 없잖아. 남자도 군인 할 수 있고 여자도 군인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직 여군이라 차라리 여군이라 부를 거면 남군이라 부르는. 그치. 그렇게 여군이라 부를 거면 여군, 남군 이렇게 나눠서 불러야 되는데 남자 군인은 그냥 군인, 여자 군인이면은 여군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하지 말고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다양성을 좀 더 중요하게 하자. 그래서 밑에 보면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면은 뭐 국민소득 1%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대. 그리고 유입자, 이민 유입자들,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경제 활동을 같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랑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 그 국내 총생산도 올랐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중심으로 두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양성의 가치가 주목받음에도 아직 여성과 이민자들이 처한 우리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여성이나 이민자나 뭐 흑인이나 뭐 우리들도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그 옐로라고 놀리잖아. 옐로몽키라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도 남아있다. 국가 경쟁력도 다양성이 좌우한대. 그래서 이 다양성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와. 그래서 호주를 예를 들어보자. 호주에서는 생산적 다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책적 다양성을 국가 경쟁력 제고에 활용했대. 그러니까 생산적 다양성이라는 거를 그 국가를 운영할 때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다는 거지. 국가에서 기업의 다양한 민족 출신자들을 고용했대.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다양한 민족 출신자들, 뭐 다양한 민족이면은 뭐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런 거 상관없다 이런 거겠지. 그런 거에 편견 두지 말고 다 고용해라. 능력이 되면 다 고용해라. 그리고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이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적극적인 정책인 거래. 왜냐면 영어만 쓰는 사람들을 회사에다가 두면은 다른 나라에 영업을 못 하잖아. 만약에 뭐 일본을 간다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저 스페인이나 유럽 문화권을 간다거나 유럽 문화권에 가면 스페인어 쓰는 데도 있고 프랑스어 쓰는 데도 있고 영어 쓰는 데는 거의 없지. 유럽에는 웬만하면 다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런 거 쓰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다양한 민족 출신자들 데려오면은 그 영어 문화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은 좀 더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좋다 이런 거야. 그래서 다음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는 내각 구성의 다양성을 깨해왔대. 얘네들은 캐나다는 민주주의 국가긴 해. 캐나다도.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회가 달라. 우리나라 여기는 내각제라고 하거든. 이거는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거의 내각제라는 걸로 국회가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다양성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내각 구성에 남녀 숫자의 균형을 맞추었대. 쉽게 생각하면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면 돼. 캐나다의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을 남녀의 숫자를 맞췄대. 어느 정도 비율을. 그리고 원주민, 난민, 장애인, 이슬람 교도 출신 장관도 임명해서 다양성을 적극 고려했대. 5번째 문단 보면 다양성 지수란 개념이 있대. 특정 생태계의 종의 수나 사회에서 인종 또는 민족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다양성 지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나열하고 있는 거야. 1번, 2번, 3번 해서 0부터 100까지 표시한대. 다양성 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 인종과 민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대.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 떠오르는 나라 있어? 이런 다양성 하면 떠오르는 나라? 노르웨이.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많은 그 가능성을 두고 좀 더 개방적인 나라야 프랑스가. 그래서 밑에 또 보면은 미국은 1960년대만 해도 다양성 지수가 20에 불과했대. 다양성 지수가 20이면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 같아. 그치, 낮은 거지. 미국에서도 그런 차별이 되게 심했으니까 2010년대에 다양성 지수가 55점을 기록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대.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도 흑인 그 노예 해방 운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옛날에 미국에서 되게 많이 싸웠잖아. 흑인들이랑 백인이랑. 그리고 막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흑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찰이 와 갑자기 때리고 체포하고 그런 너무 것들. 옛날 얘기 아니야? 그 2000 몇 년? 오래 안 됐어. 한 2, 3년? 네? 2,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그거 많이 나오잖아. 뉴스에서 그 흑인이 뭔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죽였. 백인 경찰이 맞아 죽였어 그때. 백인 경찰이 뭐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으면서 막 때리고 뭐 체포하다가 그 흑인이 그 갑자기 심정지인가 아니면 그 호흡이 안 됐나 그래가지고 죽었어. 어. 이게 몇 년 전이라고? 그게 아마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긴 해. 지하철에서 뭐 흑인은 안 된다 그럴 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거 그때는 더 심했던 거지. 더 심했다고요? 그때는 훨씬 더 심했던 거지. 물론 미국도 지금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막 꼰대가 남아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꼰대들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진짜 옛날 생각하면서 아 흑인 애들, 나쁜 애들, 더러운 애들 이러면서 그런 꼰대들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아 주인도가 너무 심해. 나는 오히려 난 흑인 친구 한 명 있거든. 군대에서 만났던 형인데 진짜 재밌어 그 형이랑. 미군이에요? 아니 한국 그 형이 세네갈이랑 한국 혼혈인데 근데 생긴 거는 세네갈 피가 좀 많아서 흑인이야 그 형. 아무튼 그런 것처럼 흑인 친구 있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와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있대.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인과 결과인데 다양성이 공존할수록 부와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낳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혐오가 늘수록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분출된대. 이것도 원인과 결과고 그 밑에 창의적 에너지가 있으면은 사회 전체의 부와 역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혐오. 미국에서 그런 흑인 혐오가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을수록 파괴적인 에너지가 분출한다. 그만큼 싸움도 많이 나고 살인도 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고. 근데 다양성을 통해서 창의적 에너지로 바꾸면은 사회 전체의 부와 역량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밑에서 봤던 것처럼 그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도 있고 여기 위에서 봤던 것처럼 저런 다양성 내각 그리고 다양성 지수 이런 거 보면서 사회 전체의 부랑 역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높여야 할 여지가 많대. 갈 길은 멀지만 방향은 옳대.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양성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도 다양성을 높여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게 이런 다양성 뭐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아니면 여성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 이런 다양성 우리가 좀 더 상승시켜야 할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가져야 할 여지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갈 길은 멀지만 방향은 옳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맞는데 아직 그래도 개선해야 될 거, 고쳐야 할 게 아직 많다는 뜻이야. 6번째 문단 보면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푸드 비빔밥, 비빔이라는데 우리 민족의 다양성이라는 DNA가 살아 숨쉰대. 비빔밥의 식감은 갖가지 나물, 소고기, 달걀, 고명의 고추장이 잘 버무려져서 제대로 살아난대.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비빔밥 고유의 식감이나 맛을 낼 수 없대. 비빔밥처럼 여기 비빔밥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뭐처럼 해서 지규법이라고 그러거든. 살짝 이게 시에서 많이 보는 그치. 은유법이랑 지규법. 은유법은 뭐 랑 은유법은 항상 시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런 표현법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뭐 6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때까지 나와 지규법. 그 비유하는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계속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보면 서로 포용하거나 다양성이 살아난대. 그렇게 하면은 차별과 편견 넘고 다양한 생각이랑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은 조화로움에서 출발한대. 이 마지막 줄이 여기 칼럼을 쓴 글쓴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인 거야. 1번에 O, 2번에 X, 3번에 O, 4번에 O. 2번에는 왜 틀렸지? 우리나라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적어줘.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은 맞아. 근데 아직까진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X인 거야. 자, 5번 뭐야? 편향성. 편향적. 아까 말했다. 한쪽으로 치우치. 편향적. 여기 디귿 리는 뭐야? 이거 몰라. 동력. 그거 모르겠어. 동력. 동력. 네. 7번 뭐야? 여기서 나오는 5번 7번에 5번. 그치 5번. 7번에 사자성어 보면 1번에 일석이조는 많이 들어봤지. 네. 일석이조 무슨 뜻이야? 하나를 하는데 두 개 이익을 보는 거. 그치. 하나를 만약에 내가 뭔가 하나를 샀는데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너구리 다시 나왔어. 일석이조.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심전심은 뭔지 알아? 이심전심. 마음 못 줘서 뭐였는데. 만약에 그치.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즐겁고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 마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도 같이 뭐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이런 말이야. 마음은 이렇게 전달된다. 이 무슨 한자예요? 써 이자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래요? 그러고 아, 밑에 적재적소란 말 알아? 적재적소는 올바른 도구가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구가 올바른 데 쓰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톱을 가지고 있어.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 톱을 가지고 있어. 톱으로 가면은 그거 못 잘라. 박을 수 있어 뭐? 뒤로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칼 날로 이렇게 박을 수 있어? 못 박지. 톱 뒤로. 그게 편해. 망치로 찍는 게 편해. 망치가 편해. 그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망치질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어울리는 그 맞는 도구를 써야 된다. 그런 거야. 그런 얘기야. 적재적소는. 그리고 각양각색은 너네가 잘 알겠지만 그냥 여러 개 이런 다양성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자, 8번 여기 들어갈 거 뭘까? 경쟁력 있는 다양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혐오와 차별을 경계하고 뭐를 수용해? 그치, 조화로움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자. 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한 찬성 반대 글이야. 보면 인류 문명은 근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래.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로 그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대. 여기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치. 끝을 보고 있다는 거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거의 이제 끝을 보기 시작했대.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지. 과학기술도. 그래서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과학기술은 20세기 이르러서 본래 의도랑은 달리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대. 그런데 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서로 다른 입장인 기술지향주의랑 그리고 생태지향주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거야. 밑에 보면 기술지향주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기술은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랑 법칙을 파헤치고 이를 조절해서 통제하는 힘인데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 충족이 우선이고 환경 보존이나 그리고 자연의 생물학적 권리는 부차적이래. 부차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전거? 우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물질적인 욕구 충족을 하려고 과학기술을 발전하면서 근데 아까 환경 파괴가 되고 있었다 했잖아. 그래서 환경 보존이나 자연의 생물학적 권리는 나중에 생각한다는 거야. 일단 기술 발전이 먼저다 이런 거지. 환경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부차적이라는 말은 일단 뒤로 제껴놓고 이런 얘기야.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 악화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래.
문명이 발전하려면은 생태 파괴나 환경 악화는 어쩔 수 없다.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낳았다 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과학을 더욱더 폭넓게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발전하면서 환경이 파괴가 됐어. 근데 그 기술로 환경사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잡히고 있잖아. 지구 전체가. 지금 말하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이야. 어차피 지금 기술 발전해서 환경 파괴돼도 그 나중에 더 미래에 기술이 더 발전되면은 어차피 그걸로 환경 메꿀 수 있다. 환경 파괴된 거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얼마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연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 행위를 정당화한대. 정당하고 있대. 파괴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되면 환경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이러면서 정당화하고 있대. 근데 밑에 보면 위의 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곤 있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대. 그래서 갈매기의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책 앞부분에서 갈매기 캔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대. 그래서 지금 너희가 써볼 거는 기술지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써보면 돼. 찬성이면 지금 써봐. 환경을 파괴. 넘겨보면은 고양이랑 시인처럼 그 책에 나왔던 고양이랑 시인이랑 말을 하잖아. 너희가 동물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저는 서커스를 벌릴 생각. 글 읽고 조건에 맞춰서 글을 써보재. 이번 주도 그 글쓰기 노트 해오면 돼. 네. 여기 보면 꽁틀에 김과장이랑 이대리가 있어. 김과장이랑 이대리 해볼 사람 하면 도장 줄게. 저 이대리요. 제가 아야 미친.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양상 소리가 나요. 면성기 진짜 면성기가 왔어요. 비유적으로 이런. 그런데 말이죠. 하고 하는 것 중에 왜 개발을 도토리하겠을까? 제가 도토리를 먹으니까. 옛날에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밥그릇을 나무 밑에 놓아두니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우연히 개밥그릇에 섞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도토리가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씻기에는 딱딱히 개가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개밥에 들어간 도토리는 개가 먹지 않아서 그런 말이 나온 거군요. 도깨밥그릇에는 도토리가 되는데요. 이 모양이 도토리가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리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개밥의 도토리라고 불렀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말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따돌림을 받아서 이런 사람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적으로 이런 말인데요. 개밥에 떨어진 도토리를 개가 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치 도토리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 사람에게도 비유에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뒤에 보면 우리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때 주위에서는 저도 혼자고 손을 뻗어보는 거 어떨까요? 타자의 인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아포르 뚜나다가 있대.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된 노동 현실, 이주 노동자들, 다국적 가정, 성소수자들이 그들이래.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차별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조화를 모색하려는 자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숭고한 소르바스의 마음씨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래. 여기 밑에 거 써봐. 도장이요. 가랑 나랑 우리 읽었잖아. 그래서 밑줄 진 부분처럼 우리 주변에서 다른 걸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를 찾아보래. 그래서 살짝 차별당한 사람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고 그걸 적으면 돼. 그리고 그런 다른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왜 의미 있는 일인지 써보면 돼. 그게 글쓰기 노트에 써보면 돼, 그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몇 시에요? 배경은 소설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대. 배경은 구체적인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넓은 범위에 대해서 배경을 얘기하고 있대. 그래서
배경은 소설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나 사건 암시, 주제를 암시하는 기능을 말하기도 한데 그래서 말 안 하기 게임이야. 이거 말 X. 이거 아마 그냥 귀찮아서 다른 쌤이 쓴 건데 귀찮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 말 안 하기 게임의 배경은 학교잖아. 그리고 오이대항의 배경은 골프강 집이었고 규칙 아니에요? 응? 배경은 규칙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배경, 그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깡통소년은 바톨로티 부인 집이 거의 나왔지. 그리고 항구가 배경이 됐던 건 뭐야? 그 갈매기 있다는 거. 이번에 너희가 읽었던 거. 그치.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친 고양이 책이지. 그래서 보면 배경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대.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있어. 공간적 배경에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얘기한대. 공간적 배경은. 그래서 제일 그냥 딱 쉽게 생각했을 때 이 책은 어디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어디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 하는 게 공간적 배경인 거야. 위에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등장인물이 행동을 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시간이나 시대를 뜻한대. 시간적 배경은 하루 중에서 1년, 하루 아니면 1년, 뭐 언제 해당하는지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적 배경. 그리고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계절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4월 며칠, 4월 뭐 13일 이런 식으로 날짜랑 시간도 드러날 수 있대. 시간적 배경은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때 쓴 책들이 많잖아. 그런 것들의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써놨던 것처럼 조선시대나 아니면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25 전쟁, 한국전쟁이나 뭐 민주화운동, 그리고 도시화 아니면 산업화가 진행될 때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까지 개발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 배경은 인물을 둘러싼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을 뜻한대. 방금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 시간적 배경이랑 사회적 배경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시간적 배경은 그냥 너희가 딱 생각했을 때 그냥 시간에 대한 걸 생각하면 되고 사회적 배경은 위에 방금 말해줬던 것처럼 조선시대 아니면 뭐 일제강점기 이렇게 어떤 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를 둘러싼 사회 현실이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사회적 배경이라고 해. 그래서 사회적 배경은 그때 당시에 그 책에 나오는 얘기에 정치나 경제나 종교, 문화, 그리고 직업 계층, 그리고 연령에 일러서 폭넓은 사회 현실과 등장인물 성격의 행동의 문제까지 관련이 있대.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소재라고 나와. 배경 말고 이제 소재가 나오는데 작가가 이야기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래. 보면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이 재료가 될 수 있대. 그래서 소재는 작품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새로운 장면 전환이나 분위기도 조성을 한대. 소재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나 성격을 알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고조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대. 그래서 오이대항에서는 소재면 그냥 오이대항 이런 거고 말 안 하기 게임에서 소재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규칙이 있잖아. 그런 것도 소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깡통소년에서는 콜라트 아니면 뭐 에곤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런 것도 다 바톨로티 부인 그런 것처럼 다 소재가 될 수 있어. 자 밑에 문제 풀어볼까? 라인 1번에 다 뭘까? 등장인물이 뭘 하거나 뭘까? 행동을 하거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대 장소. 공간적 배경은 장소. 두 번째는 뭘까? 시대 사회를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3번은 뭘까? 이게 사회적. 그치, 사회적 배경. 배경은 뭐와 뭐랑 뭐랑 뭐의 기능이 있대? 무슨 기능이 있대? 심리 사건을 위주로. 강등 유발 보조 완화. 사실감 부여하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인물의 심리나 사건 암시할 수 있고 주제 암시할 수 있대. 위에 보면 여기 다 말했지? 아 여기 있네. 나도 말하는 거 뭐지? 다 뭐랑 오? 지원이 채점 안 해? 아마도 안 해. 2번에선 뭐야? 55. OX. 5랑 X. OX. 3번은 OX. 3번은 X랑 X. 완벽하게 틀렸다. 나도 완벽하게 틀렸어. 4번 기회비용 XO. 5랑 X. 와, 완벽하게 못 틀렸어. 선생님의 조지. 5번 5x. 5랑 X. 아, 다행이다. 6번 뭐야? 55. 5랑 X야. 와, 완벽하게 틀렸다. 7번 단 뭐야? OX. 55. X랑 X. 와, 대박. 완벽하게 틀렸다. 왜 8번은 이러지? 5x. 5랑 X. 완벽하게 하나. 9번은 뭐야? 5x. XO. 5랑 X. 와. 10번 xo. OX요. X랑 X. 아. 와, 다 세모야? 11번 XX. 5x. 5랑 X. 나이스. 12번 55. XO. 55. 5X. 아 5. 응. 5. 예. 이거 55. 말도 안 돼. XO요. 55. 오. XO. 나쁘진 않았어. 와. 2번은 55요. xo. 5랑 X. 와, 진짜 왜 이러지 오늘? 3번 55. OX요. XO야. 와, 나 왜 이러지? 4번은 55. XO요. 5랑 5. 아, 진짜 왜 이래? 5번은 55. XO. XO. 나쁘진 않아. 다행이다. 6번 55. XX. 오, 대박. 이렇게 맞았냐? 오, 키 맞았네. 완벽하게 틀렸다. 7번은 XX. 5x. 나 왜 자꾸 한 발짝 안 있냐? XO. 완벽하게 틀렸어. 8번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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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8번 XX야. 9번에 5x. 9번 OX. 9번에 OX. 10번 55. 땡 XO. 오, 나이스. 11번 55. XO. 안 돼. 지원이 채점하고 있어? 12번 55. 5랑 5. 이건 맞았고. 저 이거 잠깐 쓸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와. 여기까지만 하고 저 이거 안 했는데. 어휘퀴즈까지. 이거 안 했대요. 어휘퀴즈 안 풀었어? 이거 까먹었어요. 이거. 그럼 거의 다 그냥 과제 안 했다 X 천. 이미 쳤는데. 잘했어. 어휘퀴즈 답 맞춘다. 1번의 답 뭐야?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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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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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민중. 민중. 4번 번영. 번영. 5번 뭐야? 생겨나다. 생겨나다. 기억인데? 생겨나게 되는 생겨나게. 거저나다. 어나다. 차별. 차별. 8번 생각하여 논하다. 9번 밀어 올리는. 올리는. 10번 답 뭐야? 5xx. 5 X 5. 11번 오, 이걸 맞았어? 탈모. 11번 xox. 5랑 X. 완벽하다. 틀렸다. 완벽. 12번 xox. 5랑 X랑 5. 나 완벽하게 틀렸어. 13번 위법성. 위법성, 중법성. 중법성, 중정하다, 추정하다. 그렇지. 엄청 많이. 이번에도 핵심 내용 찾는 거랑 똑같아. 어려운데. 근데 보면은 저번처럼 비슷해요.
똑같은 내용이야. 어, 그래서 글 전체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문장 아니면 한 문단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항상 핵심어 먼저 찾으라고 했었지. 네. 그래서 예문 첫 번째 보면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우리나라 국호 제31호지. 그러면 여 뒤에 있는 거는 첨성대에 대한 정의잖아. 그럼 여기서 첨성대는 핵심어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춘 후에도 다친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과 통증이 동반된대. 그리고 고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염증 반응이라고 한대. 앞에 있는 내용은 염증 반응에 대한 정의겠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래서 핵심어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한 문단에서 핵심 내용을 판단하는 건데 파악하는 건데 정크 아트의 정크는 쓸모없는 물건, 폐물, 쓰레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정크에서 유래됐대. 그래서 그래? 정크에 대한 여기 정의를 하고 있지. 안 그리고 몰라 그 뜻을. 정크 아트란 생활 속의 잡동산이나 망가진 시계, 부품 따위를 이용해서 만드는 미술의 한 영역으로 195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됐대. 근데 뒤에도 정의를 하고 있지. 정크 아트에 대한 정의.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뭘까? 정크 아트지. 왜냐면 이게 즉이란 말이 있잖아. 즉이란 말은 한 번 더 말을 해주는 거야. 정크에 대한 거를.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정크 아트가 핵심어가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긴 글도 있어.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은행의 기능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거 그때 나왔는데.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융통해주는 금융중개 기능이래. 그리고 은행은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대. 여기 지금 계속 금융중개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 그리고 밑에는 둘째,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창조 기능으로 예금창조는 신용창조로다고 한대. 근데 그 밑에 보면 예금창조 기능에 대한 정의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뭘까? 예금 창조 기능. 이 아니라 은행의 두 가지 기능. 둘 다 맞지 않아요? 둘 다 맞아. 금융중개 기능도 핵심어고 예금창조 기능도 핵심어가 돼. 근데 여기서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자고 하면은 뭐가 될까? 말하면 어떻게 은행 될까? 두 가지 있네. 핵심 내용. 싫어하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에는 금융중개 기능과 예금창조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핵심 내용이 되겠지. 저번 시간에 글 썼던 것처럼. 그래서 핵심어 찾는 거 중요하고 그 핵심어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고 거기서 이 핵심어를 왜 얘기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핵심 내용을 써보면은 은행의 두 가지 기능에는 금융중개 기능과 예금창조 기능이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야. 이 긴 글도 이렇게 짧게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재. 여기 읽어보면 전체 핵심 내용은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인 금융중개 기능과 예금창조 기능,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장이나 아니면은 한 문단의 핵심어랑 한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인 접속어 이것도 찾는 것도 중요해. 접속어를 파악해서 하면 글 전체 핵심 내용을 한결 수월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뒤에 이제 문제 풀어봐봐.